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워킹맘으로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신랑도 이 가게에서 만났는데요. 신랑은 우리 부모님의 가게를 인테리어한 공사를 해준 사장님이었습니다. 2살 연상이지만 성격이 싹싹하고 꼼꼼하며 성실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우리 딸과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연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신랑을 좋아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2사람은 원활히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가게에서 공사를 할 때 친해져서 연인 관계가 되었고 사귀던 때부터 신랑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이는 35살이고 남편은 33살인데 우리 부모님은 결혼을 한다면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하고 2달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댁이 부산에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결혼식은 부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지인들을 보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해서 가까이 사는 경우 주말마다 불러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살면 상대적으로 시집살이를 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러나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신우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결혼식장을 잡을 때도 신우는 자기 의견을 어필했어요. 여기는 예쁘긴 한데 너희 형편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내 친구가 한 곳인데 여기가 저렴하다고 했어요. 1시간짜리 결혼식에 돈을 많이 사용하지 말자. 알았지? 신랑은 저랑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했지만 신혼을 만나고 오면 늘 반대 의견을 말했어요. 신랑은 신우가 하자면 다 따랐어요. 그래, 신우랑 신랑은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신랑이랑 신우는 20대 때부터 서울 사람들과 시작해서 다른 남매보다 더 애틋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친해 보였고 당시 신우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저와는 3살이 많은 언니였습니다. 신우는 5살이 어린 동생을 자식처럼 키웠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동생이 군대에 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비를 주면서 키웠고 용돈도 주고 자격증 공부할 때 뒷바라지도 많이 해줬어. 그러니까 올해도 내게 잘해야 해라고도 하셨죠. 알겠어. 그러면서 신우는 부모님 대신에 자신이 부모님처럼 동생을 키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신랑이 너무 좋아서 신호의 동생에 대한 집착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더라고 추가했습니다. 오로지 가정에서 사이좋은 오이라 생각하며 동생에게 학비와 용돈까지 다 준 신우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마친 후 바로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비용이 비싼 곳에서 예식을 예약했지만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지 않도록 했어요. 2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2달 정말 빠르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정해주신 날짜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우 씨는 반드시 2달 안에 결혼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 날짜에 결혼식을 열어야 했어요. 집을 급하게 찾아 월세를 구하고 결혼식장은 신우 씨가 정한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달 안에 집 구하고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신혼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동남아 해외여행을 계획했지만 요즘은 모두가 제주도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게 되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는 신혼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보다는 신혼여행에 더 큰 기대를 품고 있었고 직장 다니면서 동남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는 풀빌라나 리조트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신랑에게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지 물어봐도 함께 결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정하라는 말만 하더라도 신랑은 제게 가지 말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가 부모님께 말씀하러 찾아와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희 동생은 혼자서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누나로서 부탁드리러 찾아왔어요. 신혼여행에는 거의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냥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저희 부모님이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급하게 결혼은 했지만 신혼여행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위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신혼여행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결혼식을 날짜를 정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니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신우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해버리니 제 입장에서는 신혼여행 가겠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신우가 찾아오는 바람에 제가 신혼여행을 가겠다고 우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론적으로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지금와 생각해보면 신우는 이럴 줄 알고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부터 찾아간 거였어요. 저는 신랑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신랑도 사실 예약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해야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알지만 현금을 융통할 수도 없고 할부로 가자니 너무 매달 힘들 것 같다고 그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나서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온 건 싫었지만 오죽했으면 저럴까 생각을 했어요. 신랑은 눈물을 보이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잘 풀릴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바쁘겠지만 비수기에는 일이 잘 없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 당신이 예전부터 가고 싶다고 했던 발리 일주일 동안 가자. 나는 오늘부터 적금 넣어서 꼭 데리고 갈 거야. 알았어. 당신을 믿을게. 가는 대신에 우리 신혼여행을 3박 4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을 때 가자. 나와 함께 기다릴 수 있어. 나는 꼭 발리에 데리고 갈 거야. 고마워. 내가 지금부터 돈 모아서 동남아로 가라고. 당신이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발리에 데리고 가줄게. 나를 믿고 몇 년 기다려줘.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할게. 신랑이 이런 모습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낭비하지 않고요. 돈을 허리로 사용하지 않는 신주라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랑은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주고 꼼꼼히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따라 임신했고 출산하고 돌잔치까지 했어요. 결혼식은 많은 간섭을 견뎠고 아이가 발달이 왜 이렇게 느린지 나아지나? 돌진하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 키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애만 보니까 잘 모르지? 하면서 제 속이 뒤집히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에게 신호를 줘서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 누나가 우리 애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래? 주말이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이랑 갔다면서 더 애착이 가나 봐. 그래서요. 우리 누나는 나쁜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해야지. 아직 젊은데 집에서만 놀 건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못 열려요. 동생이 혼자서 힘들어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직장을 찾아보고 있어요. 3살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으니 제가 돌보아야 돼요. 아이가 크면 일할 거예요. 남편도 아이를 돌보기를 원해요. 동생이 잘 눈치를 채서 일하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요즘 남편들도 와이프가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씩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알았지요? 당신은 할머니의 역할도 하지 않아도 돼요.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제 옷 중 특히 탐나는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할 텐데 제가 머뭇거리자 신랑에게 전화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당신이 입고 있는 거 예쁜가 보더라. 내가 다시 사줄 테니까 그 옷 우리 누나에게 주면 출근할 때 입고 싶은가 봐달았지?
이런 식으로 신우는 신랑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우가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이라면 그 누가 신우를 좋게 보겠어요? 주는 거 없이 재물을 탐내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도 잔소리하는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닌데요. 내가 주식 온 게 너무 내려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없어서 이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10개월 할부로 낼 거예요. 저희도 신랑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지출하면서 살아요.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하다니 큰 돈이에요. 올케에게 이야기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생각했어요. 동생에게 말할게요. 올케는 반대만 하잖아요. 마침내 신랑이 돈을 빌려달라며 울면서 말을 해서 결국 보험을 해지하고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솔직히 화가 났지만 신랑이 한 번만 도와달라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신랑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다면 도와줬을 때와 다르게 한심한 신호에 속상했고 이렇게 되기 일찌감치 누나가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상황이 된 이유는 단 한두 번이 아닌 이유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주말마다 오라고 할 때마다 안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매번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건데 우리 누나가 더 많이 도와줬고 서울의 가족이라고는 누나 한 명뿐인데 신경 써야지. 나는 당신이 우리 누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혼자 외롭잖아 하면서 늘 누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신랑이랑 늘 신호 문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3년 넘게 적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아이는 부모님이 봐준다고 해서 가려고 알아보는데 신랑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리고 나서 시댁에서는 자꾸 하셨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시네요. 당신도 같이 갈 거야? 누나도 같이 간다고 하던데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갔다. 오자마자 우리 시댁은 부산이었다. 오면 기차표만 20만 원이 넘고 가면 우리 신랑이 밥을 사고 선물을 사주면 60만 원은 넘게 쓴다. 1년에 4-5번 내려가서 돈을 사용하는 거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여유가 생길 때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면서 월세를 내야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쉴 때마다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여보, 부산까지 너무 멀어. 다음 달에 명절이라 또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안 내려가면 안 될까 신랑이 혼자 내려오라고 하셨다며. 근데 꼭 같이 가야겠어요. 우리도 주말에는 가족끼리 좋은 곳에 가서 시간 좀 보내자. 매일 나 혼자 아쿠해야겠어. 아, 평일에는 내가 당신이랑 딸한테 잘해줄 테니 그리고 누나가 혼자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며느리 눈치 본다고 부르신 것 같은데 당신 힘들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저희 신랑은 월 한 번 쉬었습니다.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는데 신랑이 온 날에는 아이랑 같이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신랑이 쉬는 날마다 출근하여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늘 시댁에 가는 길에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혼자 부산에 가면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함께 내려가자고 해서 엄마 가게를 도와주기 위해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너도 같이 가면서 신랑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자라고 하셔서 우리는 신랑과 함께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전화를 주시면서 신우가 서울에서 외로워하니 잘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주말에 심심하니 자주 불러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내려올 때는 신우도 같이 오라고 했으니 이제는 아이도 좀 컸으니 너도 함께 내려올 수 있어. 우리 아들이 혼자 운전해서 내려오기도 하니 편하게 도와주러 와줄래? 힘들어서 같이 운전하라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의 반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갔어요.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신집까지 가서 신우를 태워서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 이랑 함께 장거리를 매달 가니까 솔직히 돈도 많이 들었지만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거리의 친정도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부부와 신우를 부르셨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김장을 못하겠으니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시댁은 아는 분한테 김치를 사서 드셨었는데 여태까지 김장을 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올해부터 김장을 해야겠다며 올해부터 온 가족이 다 내려오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 신랑 말로는 한 번도 엄마가 김장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김장한다고 웃더라고요.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김장을 하시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정가 나가서 갈아야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나들아, 내가 와서 좀 갈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모들이 부산에 온다더라고. 너희도 이때 아니면 언제 이모들 보겠어? 온 가족 다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네. 애 데리고 내려오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들을 부산에 내려오라고 하셨고 그때마다 신우는 같이 동행했습니다. 제가 같이 못 내려갈 때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요. 그때 기차 표값은 신랑이 결제를 한 후에 돈이 2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차표만 300만 원을 넘게 쓴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부산에 가는지 아시겠죠? 신우이 일반 좌석은 좋다하며 특실 기차 좌석으로 결제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한 번에 본인이 결제해도 되는데 꼭 저희 부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기차표를 어떻게 결제하는지 잘 몰라서 어린 올케가 대신했어요. 내가 못하니까 잘하는 올케가 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기차표를 깔아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할 것 같다며 저희 부부에게 결제를 맡기려고 하더라도 매일 옷을 살 때는 잘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신우랑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걸어 다녀도 음식을 먹어도 속이 좋지 않아 잘 먹지 못하니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네. 어제는 너무 어지러워서 시어머니가 걱정하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희 부부가 모셔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았어요. 별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프다고 치료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너무 아파서 전화했다는 저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시어머니가 아파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죠. 전화로 요즘 잘 먹지 못해서 맛이 없어서 반찬을 가져와 먹고 싶다고 했었죠. 그나마 내가 해준 것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너 음식을 잘한다고 칭찬하던데 좀 해서 부산에 가지고 오렴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반찬을 해서 내려갔는데 막상 찾아보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자주 노출로 매번 내려가기 힘들었고 아이까지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신랑이랑 같이 차를 몰고 내려갔다 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독감이 올해 너무 아프다고 계속 전화가 오셨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요. 부서져서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왔는데도 영이가 안 나네요. 엄마, 주말에 내려가 볼게요. 게다가 가설린 거라도 한 대 맞고 와야겠어요. 주말에 누나랑 같이 가려고요. 괜히 애들이랑 같이 가면 울면 안 되니까 저 혼자 가야겠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또 내려가냐 화를 내더라고요. 2주 전에도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내려갔었거든요. 당신도 또 내려가도 대체 같은 경기에 살아도 이렇게 자주 가야 하나요? 부산이 같은 경기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와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한 달에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생활비의 절반에 달해. 엄마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식으로서 부모가 아픈데 안 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엄마 목소리가 진짜 안 좋단다. 대신에 다음 달에는 안내로 갈 거예요. 이번만 갔어요.
올게 매번 신호 기차도 우리가 내고 한두 번이었으면 몰라도 벌써 10번이 넘었어요. 당신 집에서 당신 혼자 돈 다 쓰는 거 알아. 해도 너무해. 너무 아니야? 나도 신랑 쉬는 날에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당신 쉬는 날이 흔한 것도 아니고 매번 신에게 불려가고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아프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해. 신우 표갑이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 그걸 다시 달라고 하냐. 우리 누나가 나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생활비 다 해줬는데 그것도 정도도 못 해줘. 당신 보고 시댁에 같이 가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하면서 신랑은 이번 주 쉬는 주말에 또 신우랑 같이 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독감에 걸렸어요. 걸려서 힘들어 하셨는데 병원에 나가셔서 금방 나으셨고 제가 걱정할까 봐 아파도 말씀 안 하셨는데 전화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독감에 걸렸다고 하시고 매일 신랑에게 전화하시고 매일 오는 소리를 하시니까 신랑이 안 갈 수가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꾀병을 자주 부르셨어요. 60대 후반인데 허리가 아픈 것도 정상인데 매일 허리가 아파다고 계셔서 에어로빅을 다니시고 사우나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신랑 앞에서 꾀병을 부리시는 걸 아프다고 하셔도 정말 크게 아프신 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딸 걱정할까 봐 아파도 말씀 안 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너무 대조적이라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솔직히 저도 신랑의 이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해요. 했는데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독감에 걸렸어요.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라고 하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폐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꾸중으로만 얘기하셨던 거라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독감이 심해져서 폐렴으로 입원을 하셔야 했고 신우가 2주 동안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이 가라고 알려졌으면서 엄청 생생하게 얘기했어요. 신우이 엄마인데 저를 대신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원래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누나가 병원 간호사랑 다 있어서 그래서 누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한다고 전화를 했고 누나에게 용돈도 조금 보내고 신랑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이 병원 간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왜 그게 며느리인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해서 전화드리니 시어머니도 신우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신우가 너 대신에 내려와서 이렇게 잘한다는 실력자라고 말하는 것도 불편했을 텐데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되나 봐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들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간호를 신우가 했으니 앞으로 신우 말 잘 듣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알겠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비를 다 부담했을 말씀하시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 사이에 신랑은 신우에게 매일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신우가 고생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와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신우는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알콩달콩이 고생해서 병관했으니 감사하단다. 나처럼 착한 신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요. 시어머니 병간호를 끝낸 신우가 오라 하고 신랑은 우리 신혼여행 가려고 모은 돈으로 신우도 함께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건 당신도 인정하자. 그러니까 이번 여행 같이 가자. 누나 혼자 사는데 외로워해요.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고 결혼 후 처음 가는 여행인데 왜 신우를 끼워서 가겠어요? 우리 여행 가는 거 누나도 다 할 텐데 부럽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누나도 제대로 된 여행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적이 없단 이유로 같이 가자. 솔직히 말해 누나 덕분에 편한 것도 있었잖아. 나는 가족과 함께 가을에 단풍을 보며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아픈 신우가 고생해서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싶었다. 이번에만 누나랑 함께 가자고 해. 누나도 가고 싶대. 우리 여행을 가봐야겠다며 눈물을 흘리더라. 가족이 있어서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주도로 한번 같이 가보자. 알겠어. 신랑이 이야기했으니 일단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발리 대신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신랑은 여행 준비를 할 테니 저는 집에서 신우를 돌보기로 했다. 전날까지 일한 신랑 대신을 맡아 신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생일 선물도 없이 안락하게 그냥 신우를 데리고 갔다. 저는 운전을 했고 신우를 태워 공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공항을 가느냐고 하면서 고속도로를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로 가니까 당연히 김포공항으로 가야죠. 부산으로 왜 가나요? 김포에서 제주도로 갈 수 있는데 그러자 남편이 여보, 우리는 제주도로 가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비행기 표 예매했잖아 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주도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묻자 신랑은 이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주도는 너무 비싸고 너희 시댁에 오래 간 지도 됐잖아. 그래서 짐을 김에 싸서 시댁에 모두 함께 가자.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서. 제주도는 내년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부산으로. 운전해. 제주도 다 예약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발리도 아니고 제주도 가면서 지금 그 제주도도 못 간다고 호텔에 렌터카까지 다 예약했다고 했잖아. 나 다 취소했고 부산에 가서 호텔 가면 제주도나 부산이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부산으로 운전해. 어제 늦게 들어왔다 알지? 그냥 부산으로 가. 남편은 날 뒤지며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나는 제주도에 가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시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분해서 김포공항으로 운전해 갔어. 아니, 지금 왜 공항으로 가는데? 우리 부산으로 여행 계획 바꾸었잖아. 참고 부산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뭐 하러 공항으로 향해요? 더 빨리 빠지고 싶어서 공항으로 가세요? 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 길은 아니야. 고 왜 여기로 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신우 집에서 김포공항까지는 30분 거리였고 그 사이 신우는 어디 가느냐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왜 공항으로 가는데 내 말이 우스워? 당장 차 세우지 못해 꼭 제주도 가야겠어. 옳게는 옳게 생각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파서 2주간 입원해도 한 번도 내려오지 않지. 그 사이에 김포공항 주차장에 도착해서 저는 신우 짐, 신랑 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신우와 신랑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랑 당신 누나, 여기서 내려. 나는 이대로 부산에 못 가. 당장 내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시을 무시해도 분지금 이거 너 후회할 것이다. 거야 아니요. 제가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둘이서 부산에 가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갈 거니까. 신랑은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에서 문자 하나를 받고 신랑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나 몰래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시댁 식구들이랑 나를 바보로 만들었네. 당신 마음대로 계획했으나 해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당신이랑 이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누나랑 부산에 가든지 알아서 해. 저는 차를 돌려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간다고 신나하던 제 모습을 보고도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늘 신우 만나기 전까지 제주도에 갈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내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신랑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문자에는 아들, 우리 부산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병원 건강검진 예약했어. 우리 아들이 돈을 내줬기 때문에 고마워. 조심히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들 덕분에 엄마도 호텔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호텔에 묵게 될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제게 아무 말 없이 신혼여행을 위해 시댁과의 여행을 위해 모두 소비해버린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신우와 신랑 사이의 카톡 대화를 보니 이 모든 것이 신우가 주도한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신랑에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으니 호텔에 머물러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잘해야지. 그래야 너희 부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렇지 않더라도 여행을 떠난다면 괜찮아. 모은 돈으로 부모님을 모셔서 함께 호캉스를 즐기는 것도 좋겠고, 우리 부부도 한번 가보자. 내가 모든 일을 차근차근 알아볼게. 그런데 엄마가 이번에 아프신 걸 보니 건강검진도 받아야 될 것 같아. 신랑이 모은 돈으로 신호를 자주 챙겨주고 우리 부부끼리 제주도에 가는 대신 새로 생긴 부산의 호텔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고, 신랑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혼여행을 위해 모은 적금을 넘겨주었다. 신우는 평소에 신랑에게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사를 가려 할 때도 자기 집과 멀어져서 반대했다. 휴일에 여행을 가려고 하면 자기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신랑이랑 부부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늘 싸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우였습니다. 주말에 우리끼리 데이트 좀 안 돼서 나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엄마가 우리 신혼생활이 짧아서 우리 둘이 데이트하면서 아이도 보겠다는데 꼭 그 자리에 신우도 데리고 와야 해. 누나도 그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재미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부른 거였지. 우리 누나는 혼자 사니까 주말에 하는 거 없잖아. 당신은 정말 누나만 알고 있구나. 그렇게 누나가 좋다면 누나랑 살면서 왜 내가랑 결혼한 거야? 처음에는 남매 사이가 좋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남편의 신우에게 뺏긴 기분이야. 당신 정말 너무해.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누나야?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 남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서 생각해야 돼. 이렇게 배척하면 안 돼. 우리 매일 같이 살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4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와 남편을 공항에 내려다주고 비행기를 탔고 신랑은 신우와 부산으로 갔고 제가는 모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주말이 지난 후 신랑은 제게 문자로 막말을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전화도 신전도 받지 않았거든요. 신랑은 제게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으면 어떡해? 당신 정말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수취인이 없어서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신우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뭘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우리 동생이 돈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라고 하냐는 걸 신부가 말하더라고요. 번동지점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신부가 신우에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실망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신우에게 사과하라고 외쳤고 아까는 누나가 있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누나에게 전화해.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왜 당신과 이혼할 건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하루에도 쉬는 시간마다 부산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당신이 쉰다면 우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별의 별일을 신부네게로 시부모님 곳에 가거나 그러려면 당신은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사셔야지요. 누나가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시부모님 집에 가기 싫어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행동이 이상해요. 누나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당신이 이번에 잘못한 일이니까 사과해야 해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당신과 이혼한다 하니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제주도 여행 정말 많이 기대했어요. 당신과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당신은 우리가 모아놓은 적금을 다시 시어머니가 부산에 호텔을 예약하고 날 사전에 알리지 않은 후에 현금을 담아서 건강검진도 예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부산에 거주하셔서 남들은 다 가봤다는 부산을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내가 이해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신혼에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리로 데려다줘서 우리가 함께 갈 계획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모르는 채로 당신이 말조차 없이 취소를 결정하셨다면서도 시어머니와 신우와 함께 호텔에 가자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 정말 얼마나 무시당한 것인지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해야 할 얘기였고 누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당신이 우리 누나를 싫어하시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네, 당신은 제 발언보다 누나의 발언을 중시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나와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저는 다시는 당신의 누나 얼굴도 보기 싫어서 우리가 당신의 누나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신랑이 서울로 오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신랑에게도 작성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신랑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며 제가 신호를 무시하고 시댁을 무시한 채로 이혼한다고 외쳤어요. 끝까지 자기 누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자식도 이혼 소식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참으라고 했던 거 아닐까요? 딸도 있는데 이혼하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할 게 있으면 풀어야지. 싸웠다고 바로 이혼하면 어떡해? 우리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말려요. 어머니, 그동안 말 안 해드렸는데요. 우리 가족한테 주말이 없었어요. 주말마다 신랑은 집에 없었거나 시댁에 간다고 없었거나. 이번에도 제가 신랑과 신혼여행 겸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신랑이 마음대로 부산 여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저보다 신랑을 챙기는 신랑이랑은 못 살아요. 나는 너희 부부끼리 다 이야기가 된 줄 알았어. 내가 너희 신우에게 말해줄 테니까 이혼하지 말아줘. 내가 너희 부부 사이에 간섭하지 말라고 못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이혼해서 호래비 만들기 싫다고 해 어이 혼만은 참을 수가 없다. 어머니, 저보다 신우를 선택했어요. 이번 여행만은 아니라 늘 제 말은 무시하고 신우의 말에만 복종하고 저는 제 신랑인 신우의 남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사도 못 가게 하고 주말마다 우리 가족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만약 본인과 함께 안 한다면 난리를 치시고 이제 난 이 가족에서 빠지겠어요. 신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주말마다 신우 집에 오라가라 한 것들은 이사를 가려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않고 신랑이 공동재산을 위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도 사실 우리 신혼 여행 적금이 있는데 신우가 마음대로 부산 호텔을 예약해 이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우리 집과 거리를 둘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아들 호래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너도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니니? 아니요. 신랑이 신우를 말한다면 언제 변심할지 모르겠고 몇 차례나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신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고 그만큼 참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는 신우를 혼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이혼까지 해놓고 동생까지 이혼시켰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다음날 신우가 전화와서 잘못했다고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해달라 했다. 저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에게도 많이 혼났어요. 빌려간 돈도 갚고 제 것을 부산으로 가져갈게요. 더 이상 집에 간섭 안 할 거고 이혼만 하지 말아줘요. 우리 동생도 후회할 겁니다. 정말 잘못을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왜 요란요란한 사람들과 함께 사야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모님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동생과 살고 싶다고 했는데 두 분이 부하게 사세요. 전 빠지겠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요.
누나에게 함부로 말했다고 호기롭게 이혼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서 앞뒤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오한여서 산 것 같아요.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할 일을 못하고 너무 시대만 챙겼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우리 집 사이 거리를 두자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당신이 도장을 찍을 때 고민도 없이 시댁 가족들을 선택한 것을 보고 전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지난 4년 동안 제 남편이라고 한 적이 없었고 당신은 결혼 전에도 신우 동생, 시어머니의 아들로 살았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서야 그런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래요? 살고 싶지 않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결혼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독립할 줄 알았는데 누나랑 오래 같이 살면서 의지하고 누나나 아닌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시는 신우 얼굴 보기도 싫고 신우에게 휘둘리는 신우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신랑과는 이번 일로 크게 다퉜는 것 같아. 이혼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나는 다시 그 사람들과 가족적인 유대를 맺을 생각이 없어요. 딸과 함께 친정에서 부모님의 업무를 같이 보조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도 모든 일을 해내시며 내게 수고 많았고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는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길을 걷고 싶네요.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